질러가는 새끼리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오늘의 주제는요. 때로는 훈훈해서 때로는 정의로워서 돈줄 내주고 싶어 미치는 영화입니다. 나라도 손님을 막 데리고 가고 싶어. 돈줄 내주고 싶은 맞아요. 정말 의인들입니다. 이거 왜 일부러 안 넣었네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이거 넣으면 파사삭.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화들 속 이 주인공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돈줄을 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오늘의 주제는요. 때로는 훈훈해서 때로는 정의로워서 돈줄 내주고 싶어 미치는 영화입니다. 돈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착한 가게들이에요. 특히 맛도 있고 사장님도 친절한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이 있으면 막 나라도 손님을 막 데리고 가고 싶어. 그런 식당 하면 바로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바로 카모메 식당.カモメようカモメいいですよあなたはカモメ食堂の記念すべき最初のお客様なのでコーヒー代は結構です 저는 이런 식당이 실제로 있으면 진짜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을 거예요. 사치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일본 가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모메 식당의 주 메뉴는 매실장아찌가 들어간 주먹밥이에요. 일식이 생소한 핀란드에서 너무 평범하고 식사로는 애매한 이 주먹밥을 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연 지 한 달 동안 파리만 날리고 동네 할머니 3인방은 들어오진 않고 쑥덕거리기만 합니다. Hän on ollut täällä jo kuukauden. En minäkään ole nähnyt ketään muuta siellä. 함께 일하게 된 미도리가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얘기할 때 사치에가 말하는 식당은 아주 사소하지만 특별하죠. レストランじゃなくて食堂ですもっと身近な感じっていうか店の前を通りかかった人がフラッと気軽に入ってきてくれるような毎日真面目にやってればそのうちお客さんも来るようになりますよ 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힐링이 되는 영화예요. 여기에 치유가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소박하고 따뜻한 음식인데요. 대표 메뉴 주먹밥에 연어구이, 돈가스, 닭튀김, 커피와 시나몬 롤까지 진짜 이거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 아는 맛이 더 막 그렇죠. 무섭다고 네. 그 더 막 먹고 싶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시나몬롤 너무 먹고 싶네요. 아, 그래도 영화를 보면 배의 허기는 느껴지지만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는 명대사가 많습니다. 정아 씨 기억나는 명대사 있어요?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 목표대로 돈줄 제대로 난 명대사가 있는데요. クローからロッキ온 비도인 타윤의 아시아까이다 그 뭔가 진심은 역시 통한다는 느낌처럼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한 달이나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아주 평정심을 가지고 유리잔을 이렇게 닦으면서 온화한 미소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지? 그래서 뭐 월세가 좀 저렴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좀 여유가 있나 그 가게 주인이 착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엄청난 비하인드가 숨어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영화가요, 원작 소설이 있어요. 심지어 감독 오게가미 나오코가 영화로 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의 소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설가 무레요코한테 역으로 의뢰를 해서 쓴 작품이거든요. 원작 소설에는 사치에가 무려 로또에 당첨이 된 캐릭터. 정말 생각도 못한 설정이네요. 이거 왜 일부러 안 넣었네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이거 넣으면 파사삭. 그러니까. 감동이 파사삭. 안 돼. 저도 뚝심과 맛으로 승부하는 한 푸드트럭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영화 아메리칸 셰프입니다. You know who's coming tonight. We're being reviewed by the most important critic in the city. He's a big deal, and that's why I want to cook him a good menu. You know what I think? I think you should play your hits. 인류 레스토랑 셰프인 칼은 나름 자부심이 대단한 셰프인데요. 그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파워블로거이자 유명 요리 비평가인 램지가 방문을 하게 되죠. Over the last decade, Carl Casper has somehow managed to transform himself from the edgiest chef in Miami to the needy aunt
that gives you $5 every time you see her in hopes that you will like her. 그런데 예상 밖의 혹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불만이었던 칼은 트위터로 공방을 하게 되는데 Why don't you come by again tonight? I got a whole new menu just for you. That's not good. Give me the phone. Give me the phone. Don't do it. 일은 막 커질 대로 커져서 결국 칼은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푸드트럭을 시작하죠. You're gonna laugh. I got a food truck. Get the hell out. No shit. You got a taco truck. 이때부터 소신 있게 자신이 평소 만들고 싶었던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는데요. 그 음식들이 막 화면에서 막 이렇게 나와서 막 향이랑 막 이런 것들 막 자극하는 것 같아요. So, is it good?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 영화는 영화 자체도 돈줄이 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역을 맡은 존 파브로가 독립영화 규모로 제작하면서 각본, 연출, 주연, 제작까지 1인 4역을 했는데요. 다른 배우들의 캐스팅이 의외로 엄청 화려합니다. 칼 여자친구 몰리 역에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고요. 칼의 전처인 이네지 역에 소피아 베르가라, 그리고 전처의 전 남편 마빈 역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오죠. 와. 모두 존 파브로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우정 출연을 한 것 같은데요. 흥행까지 하면서 뭐 대박, 돈줄이 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식당만 돈줄을 내주고 싶은 건 아니죠. 저는 이 택시라면 매일 택시 타고 출퇴근도 할 수 있고요. 부산도 갈 수 있습니다. 돈줄을 제대로 내주고 싶은 영화, 택시 운전사 만섭의 택시입니다. This is the local paper from Gwangju. They censored the whole page? What exactly happened over there? No one knows. Should go to Gwangju. 내용 다 아는 것처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야기입니다. 만섭은 외국 손님을 태우고 지방을 다녀오면 월세 금액인 10만 원에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엿듣게 돼요. 얼마나 준다디? 10만 원. 10만 원? 아니 어떤 호구가 하루에 택시비를 10만 원이나 준대? 외국 호구다. 너도 외국물 좀 먹었잖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른 택시기사의 일을 뺏어서 독일 외신기자 피터를 태우고 광주로 내려가죠. 이때만 해도 만섭은 정말 먹고 사는 일밖에 관심 없는 한편으로는 좀 속물적인 소시민으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만섭은 시위 차량을 따라가는 척하다가 혼자 유턴을 해서 서울에 오려고 하죠. 어쩐지 하루에 10만 원이나 준다 그럴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이랬던 만섭을 돈줄 내주고 싶게 만든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돌아가던 만섭은 한 노인 승객을 태우면서 다시 피터, 제식, 태술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광주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는데 이때 광주의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불순 세력들이 대거 광주로 내려가 사실 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에 퍼뜨린 데 기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민간인 1명, 무력 5명이 사망했으며 세상에 저런 법이 어딨대. 오늘만 해도 몇이 죽었는데 뉴스가 저러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이오? 하지만 서울에 혼자 있을 딸 때문에 만섭은 이른 새벽 먼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목격한 참상이 막 계속 눈에 밟히는 거죠. 맞아. 이 시퀀스가 송강호 개인적으로도 제일 힘든 연기였다라고 인터뷰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광주의 참상을 뒤로 하고 혼자 빠져나와서 아이의 신발을 사고 또 혼자 국수를 먹는데 진짜로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흘러갑니다. 떠나갈 거예요. 아파서 다시 광주로 간 만섭은 앞장서서 광주 택시들과 의기투합해 시위 현장에서 택시로 총알을 막아주고 이 시민들을 도와주죠. 만섭 택시만이 아니고 광주 택시기사들도 돈줄 내주고 싶은 정말 의인들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만섭과 피터를 서울로 보내주기 위해서 광주 택시기사들이 희생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조심해서 가시오.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착한 가게, 영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의 유명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토의 낡은 자파점 주인 나미야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고민 편지에 늘 답장을 써줘서 유명하죠. 어느 날 밤 이런 나미야 자파점에 3인조 도둑 아치야 고에이 쇼타가 숨어드는데 그곳에서 옛날 잡지 속 나미야 자파점 기사를 보게 됩니다. 도끼고에市内にあるナミヤ雑貨店。夜相談事を書いた手紙をシャッターの郵便受けに投げ込んでおけば、翌日には店の脇の牛乳箱に回答が入っている。 그리고는 우유함에서 32년 전에 쓰인 고민 상담 편지를 발견하는데요. 알고 보니 그 우유함은 2012년 현재와 1980년 과거를 이어주고 있었죠. 영화 속 자파점을 보면 왜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초등학교 앞에 있던 문방구가 생각나지 않아요? 사실은 초등학교도 아니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나왔어요? 국민학교죠. 예. 난 초등학교인데. 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성급기하네? 이 나미야 할아버지는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성실하게 답변을 써주는 무료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답변이 그 사람들을 혹시나 불행하게 했을까 봐 걱정하는 나미야 할아버지 모습이 좀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相談者は俺の回答の通りに行動しとんでもない不幸になってしまった。 이 뭔가 책임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정화 씨는 혹시 나미야 자파점이 있다면 적어놓고 싶은 요즘 고민 있으세요? 아, 있습니다. 너무 큰 고민이에요. 어떤 거?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쓸 거예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데 네.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게 맞나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대답해봐요. 글쎄, 그건 네가 할 고민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남자친구부터 사겨라 라고 하시겠죠? 네네. 지원금으로 돈줄 내주고 싶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영화 355와 말모이 속 정의로운 단체들인데요. 먼저 영화 355는 영화 속에서나 현실에서나 이렇게 뭉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 정말 역대급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Geronimo, he convinced me. This is the new drug. Technology. Faster to grow and easier to go. Esto no suena como tráfico de drogas. And I just blacked out all of Bogotá. ¿Qué le pasó a los comunicadores de la base? Lista de cheque. So, do we have a deal? Yeah. Yeah, I think we probably do. 글로벌 범죄 조직에 의해서 전 세계 국가 시스템을 초토화할 1급 기밀 무기가 도난당하자 CIA 요원 메이스는 전 세계 최정예 블랙 에이전트를 모아서 팀 355를 결성하고 비공식 합동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인류를 구하는 팀이면 뭐 지원금이고 뭐건 다 아낌없이 그냥 돈줄 내줘야죠. 오, 줘야죠, 줘야죠. 영화 제목이자 팀 이름이 355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실제로 활동했던 최초의 여성 스파이 요원 암호명이라고 합니다. Washington's female spy. During the Revolution, Agent 355 is what they called her. Because they didn't know her name. Someone knew her name. They just didn't want the world to know it. 그리고 일단 들어봐봐요. 네. 미국의 제시카 차스테인, 독일의 다이앤 크루거, 스페인의 페넬로페 크루즈, 뭐야? 케냐의 루피타 뇽, 중국의 판빙빈. 와, 이거 거의 그냥 국제영화제 여우 주연상 뭐 이런 노미네이트 후보 명단 아니에요?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죠. 이 각국의 톱배우 5명을 한 영화에서, 그것도 액션 영화에서 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 15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모 역시 인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이제 우리의 정신을 빼앗으려 하지 않겠나. 곧 조선의 모든 학교에서 우리말과 글을 못 쓰게 할 걸세.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말을 배울 수도 사용할 수도 없었던 일제 강점기 시대에
문맹인 김판수가 류정한 대표를 비롯해 조선 어학회 사람들과 함께 조선말 큰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죠.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다 말이죠. 말?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실제로 1942년 일본이 조선 어학회를 이 항일 독립 운동단체로 규정을 하고 관련 인사들을 체포해서 투옥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화 곳곳에 우리 역사에 기초한 설정들이 담겨 있는데요. 정말 예를 들면 이 판수 패거리가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각 지방의 사투리로 바꿔서 전달해주는 장면이라던가 고추장, 고추장, 방추당, 고초장, 꼬장, 땡추장, 꼬이장, 꼬치장,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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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가이장, 고추장, 고추장. 엉덩이 그리고 궁뎅이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공청회 장면은 당시 기록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 응디가 빠졌구먼요. 올 고장에서는 궁디나 방디 말고 응디를 주로 쓰는디요. 아 이래요. 웅디 아니라 웅대래요. 우리 고향 황해도에선 그걸 옹댕이라고 씁니다. 아 예. 재미있는 비하인드도 있는데요. 이 영화의 소재가 우리 말과 글이다 보니까 촬영 당시 현장에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순 우리말을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촬영 현장 곳곳에 외래어 외국어는 안 돼요라는 표어를 적어서 붙여놨다고 하고요. 현장에 가면 콘티북이라고 있어요. 이 콘티북은 그림책으로 바꿔 쓰고 막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오늘 화이팅하자, 오늘 파이팅합시다, 화이팅! 이거를 오늘 힘내자, 힘내자 이렇게 바꿔서 말했다는 후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응원하고 싶은 정말 착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작품상을 수상한 코다예요. 이 가족 감동적이죠. 엄마, 아빠, 오빠까지 모두 청각장애인의 막내딸 루비만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이 가족의 통역사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시간도 없이 학교만 겨우 가는 정도인데 새벽에 생선잡이 조업일을 돕는 루비한테 이 철없는 친구들이 생선 냄새 난다고 놀리지, 청각장애인 가족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하지. 이때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Do you smell fish? 그래도 다행히 이 루비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본 합창반 선생님의 동료로 루비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And sing. I've been really trying, baby. Yes. Trying to hold back this feeling for so long. Now we're talking. You can sing. I mean, you have no control, but your tone is lovely. Thanks. No college? I can't afford school. They have scholarships.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족의 마음과 관객들의 마음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루비가 자신의 길을 가길 응원하면서도 그동안 가족들의 입과 귀가 돼주던 루비가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루비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들이 딸의 합창 대회를 다녀온 뒤 달라졌죠. With my arms open wide, I threw away my pride. I'll sacrifice for you, dedicate my life to you. I will go where you lead, always there. 특히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빠가 루비 목에 손을 얹고 울림으로 딸의 노래를 듣는 장면에서는 누구나 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Like the sweet morning dew, and it was plain to see. With my arms open wide, I threw away my pride. I'll sacrifice for you, dedicate my life to you. You're all that I need to get by.
이 슬프면서도 뭉클한 영화의 감동은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최고 작품상과 함께 각색상 그리고 나무조연상 등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나무조연상은 루비의 아빠 프랭크 역을 맡은 트로이 코처가 수상을 했는데요. 실제 청각 장애 배우예요. 이 상 시상자가 우리 배우 윤여정 씨였는데 트로이 코처 이름을 호명할 때랑 또 축하 인사를 수어로 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Non adminari. Troy Kotsur. 오늘의 최고다 오션, 돈줄 내주고 싶어 미치는 영화를 주제로 착한 캐릭터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이 영화 모르면 혼줄, 보고 나면 웃줄.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을 콘텐츠에 받아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미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 오션. And I'm like, babe.